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남편 이모 씨는 견미리 씨의 자금이 회사에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답니다. 연예인 가족 중에 이렇게 연예인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례 종종 봤죠.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요. 유명한 샌드위치집 1+1, 1+1 소식과 마트의 럭키박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돈과 명예를 가진 연예인 가족을 자신과 묶어서 1+1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가족을 행운이 담겨있는 럭키박스 정도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 11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에 저작권 없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요. 또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금전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로 계신 김명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수님 그 인터넷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한 공로 인정받아서 근정 포장 받으셨죠? 근정 포장. 네. 그런 분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폭력 사건 말고요. 이게 사실은 그 윤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결국은 터져야 될 게 터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져야 할 게 터졌다. 네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교수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이 위디스크 파일놀이 뭐 하는 곳입니까? 흔히 이제 웹하드라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한테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웹하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 거를 저장해서 본인 거를 다운로드 받는 거는 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본인 거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요즘 이제 말하는 웹하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침해하는 컨텐츠들이 불법으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USB나 장치 같은 데에 파일을 저장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근데 내 개인 맞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 개인 공간도 되고 본인이 원하면 이제 공유도 할 유통할 수 수 있는 있고. 공간으로 올릴 수도 있죠. 네. 이게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곳이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고요. 파일놀이는 또 아이디 회사 이름이 선한 아이디예요. 이거 보고 저 엄청 웃었는데 이 두 회사는 또 모두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네, 출자하는 회사인데 뭐 뿌리가 사실은 같죠. 네, 뿌리가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뭐 그 약간 디지털 장의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몇 개 회사들이 뿌리가 같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뿌리의 중심이 양 회장인 게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한국인터넷기술원 이러면 개인 업체 같지 않고요. 꼭 공공단체 같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와 유사한 국가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뭐 오해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이름을 꾸민 것 같고 실제는 이제 사기업이고요. 그 사기업이 또다시 출자해서 또 이제 문어발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이제 기업 담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위디스크, 파일놀이와 같은 이 웹하드에 음란물 카르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리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위디스크나 파일로리 같은 데다가 음란물을 올리죠. 네. 음란물을 올리게 되면 그 음란물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몰카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있으면 이제 리벤지라고 그래서 이제 연인 간에 또 그렇게 보복하는 네. 경우도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단계를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면 지우고 싶어 하겠죠. 네. 네, 근데 지우고 싶어 하면 그런 웹하드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나오는 거니까 지워달라 그러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지워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받고. 그렇죠. 디지털 장의사라는 데인데. 네. 원래 디지털 장의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흔적들을 지워주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들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란물들을 지우는 거 위탁을 하게 되는데, 뭐 회사에서 다른 회사한테 지워달라고 그러면 지워주나요? 잘 지워지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뿌리가 갔다 보니까, 고객한테 이제 돈을 받고, 자기들이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잘해주는 회사인 것처럼 영향을 끼치면서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그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음란물을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날 때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디지털 장의사 회사처럼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곳과 지워주는 곳이 사실 알고 보니 뿌리가 같다라는 네. 얘기인 거잖아요. 뿌리가 같죠. 그래서 네. 카르텔을 이렇게 만든 거다. 맞습니다. 병 주는 곳과 고치는 곳이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병을 만들어 놓고 처방약을 갖고 있다 고치는 거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교수님 같이 이런 IT 업계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나 법망을 통해서 특히 소비자 단체에서는 막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법들도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자기들이 말할 때 이거는 우리는 그냥 유통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음란물이 유통이 되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틀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김명주 교수님께서 국회에서 세미나 중이신데 이 문제를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좀 사실 일정을 무리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불법적인 페이지를 깨끗한 합법 페이지로 갈아타니 이중 페이지 운용을 현장에서 실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그런 웹 하드 같은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모니터 그렇죠 모니터링하러 가게 되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계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 그 뒷단에 이제 필터링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계정하고 성인 계정하고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특정 개인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달리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필터링 기술인데 모니터링하러 들어온 요원들한테 건전한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웹하드에는 문제가 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계정을 쓴다는 이야기는 모니터링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많은 컨텐츠 가운데 그걸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향만 이렇게 한정을 해서 보여주니까, 실제 국가기관에서는 잘 운영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는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뿌리가 안 뽑혔던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게 한 2년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필터링 기술을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발의를 한 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에서는 이게 다른 측이라는 게 이제 정부 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일반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모바일로 바꿀 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자. 그래서 보통 그런 모바일 기반의 컨텐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보통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웹하드 지금 여기 들어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PC로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마저도 스마트폰으로 보게 될 경우는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들 요즘 PC로 보지 않고 그렇죠. 되게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더 개별적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양 회장 사건이 터지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디스크 직원이 이 헤비 업로더들을 위디스크에서 꾸준히 만났다. 그러니까 거래를 한 거죠. 네, 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는 웹하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약간 방송과 비슷한 기능을 가져요. 컨텐츠가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생성하는 그 업체들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뒷면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컨텐츠를 많이 올려라.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웹하드의 이제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동영상을 특정한 계정을 가지고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데, 네. 대개는 주로 개인이거나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를 올릴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네. 근데 경찰이 막상 수사를 해서 아이디 추적을 해도 뒤져보면 대부분 거짓 정보죠. 네, 그게 이제 차명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기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 당사자를 식별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좀 거짓 정보 넣으면 업로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실명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명제 다 하고 있지만 차명계좌 있고 가짜 계좌 쓰는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이쪽 IT도 당사자 구매를 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를 확인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느슨하면 얼마든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그 다른 차명 그런 기술하고 같이 더불어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런 어둡고 음란한 부분들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익명 시스템에서도 많이 시작이 됐고 누가 접근하는지 접근하지 않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사는 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에 의해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실생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더 빨리 유통되고 더 피해도 더 커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책들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항상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용자 측면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쨌건 지금 이걸 만든 이 회사는 아주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이상 벌었다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저작권 협의가 된 공식 유통사를 통해 영화들을 다운받으면 10,000원가량을 내야 되는데 이 위디스크를 통해 내려받으면 300원대에 내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화인 경우에요. 뭐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회사를 당연히 건전한 회사라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100% 생각해서 제도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국회에 와서도 변재일 의원실이랑 같이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기업을 보호하고 생산 위주, 이런 쪽에 성장 위주의 기업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한을 좀 제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 경우도 과거 역사를 보면 웹하드나 이런 쪽의 사람들의 어떤 기업의 포션들을 많이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소비자 쪽의 요구들을 많이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소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이 되고 소비자 단체들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 지금도 그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용자 측면에 관련된 법률들이 지금 많이 발의됐고 개정안이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음란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임대한 뒤에 음란물 게시하고 또 거기에 광고 수익까지 챙기고 근데 이렇게 해외 서버를 두면 수사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진 거를 저희들이 국내법을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음란 사이트라든지 해킹 사이트, 바이러스 사이트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버를 추적하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되게 이제 국제 공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범죄인 경우는 국제 공조에 의해 수사를 하는데 그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쪽 기업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에서 그런 수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박성석 의원하고 한 10여 분 정도가 이 정치통신사업법의 개정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안에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바깥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그 영업에 관한 대리인을 반드시 국내에 상주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현행법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치려고 이번에 법을 이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초반부터 이 윤리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애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절절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법망을 만들고 특히 그러니까 피해자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이 확실히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도 사실은 좀 높아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시민운동이죠. 시민운동들이 점점 거세져서 결국 그 의견들이 이제 국회에 반영이 돼서 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사실은 이 웹하드 사건에 관해서 그동안에 5년, 10년 동안 떠들어왔던 것들을 단 한 번에 뒤집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터전이 더 많으면 윤리운동이나 이런 어떤 부작용 문제를 이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것들이 바로 법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요즘 이런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서 하나씩 사람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많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윤리라는 건 단순히 제도나 기술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윤리 문제만큼은 정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사람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 가운데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였습니다.